여러분,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편안 내용 혹시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말 바뀌겠지 하고 기대했던 상속세 개편이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내년에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요. 국세청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절세 꼼수까지 정교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하긴 이릅니다. 이 와중에도 아는 사람만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 하나 슬쩍 끼어져 들어왔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나만 모르는 세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예상과 완벽하게 달랐던 2025년 재산세 개편의 핵심, 지금부터 제가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놓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염원했던 상속세 개편이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부담이 정말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받은 만큼만 내는 합리적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다들 기대했던 거죠. 당초 유산 취득세로의 상속세 개편을 2028년 시행으로 목표를 잡았고 큰 틀의 변화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는데 상속세 개편안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과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을 해준다던 정부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상속세 개편까지 무산이 되면서 이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상속세율은 수십 년째 그대로인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상속을 기다리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증여세의 특징을 활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해야 하는 절박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다주택자분들이 정말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입니다. 문정부에서 도입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의 20%, 30%를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중과 규정이 있었죠. 이게 윤 정부 들어서 한시적으로 유예, 그러니까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겠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세법 개편안에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내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딜레마였을 거예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일단 현상 유지를 택한 셈인데 그 결과가 바로 내년 5월 자동 부활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거죠. 지금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이 엄청난 변수는 여러분의 자산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예외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2월과세 제도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 10억 원에 증여를 했다고 해보죠. 만약에 아들이 증여받고 나서 이걸 급하게 12억 원에 팔면 원래의 양도차익 2억 원이 아니라 무려 9억 원, 즉 아버지가 최초에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게 바로 2월과세입니다.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증여를 해주신 아버님이 그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증여자인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처럼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팔게 되면 이제는 양도차익 원래대로 2억 원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얼마나 치밀하게 절세 경로를 차단하고 있는지 보여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고친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피가 섞이지 않은 인척에 대해서 더 이상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그동안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는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둔 가족법인을 세워서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이 아주 영리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상속세법상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 외의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사위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재산을 받아도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도록 대상이 명확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인을 이용한 그 어떤 형태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국세청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핵심 변화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현명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장미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